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했으며 1인당 GDP는 세계에서 4위였습니다. 수도인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나라가 풍요로워진 이유는 바로 석유 덕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24조 달러에 달하는 석유 매장량 덕분에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의 전체 GDP와 거의 맞먹는 금액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한때 돈이 넘쳐나는 나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황금기의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그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돈, 주택,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은 석유 수익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석유 가격이 급락하자 베네수엘라는 함께 붕괴했습니다. 정부는 자금이 부족해지자 더 많은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 IMF는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율이 1000만%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1000만 %의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는 바닥을 쳤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세지 않고 그것을 무게로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계산대 옆에 저울을 두어 사람들이 쉽게 돈의 무게를 재도록 했습니다. 거리에서는 은행권이 마른 나무잎처럼 흩어져 사람들이 밟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쓸모없는 돈을 가지고 공예품, 핸드백, 종이꽃을 만들어 관광객들에게 귀한 미국 달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월 최저임금은 130볼리바르로 약 1달러에 해당합니다. 한 달에 1달러.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의 80% 이상이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생활은 전력 부족으로 인해 더욱 어려워집니다. 공공보건 위기는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2018년 11월에서 2019년 2월 사이에 유엔은 필수적인 의료용품 부족으로 인해 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3월의 정전 동안 또 다른 30명이 병원에 전기가 없어 사망했습니다. 카라카스를 포함한 많은 도시에서 의약품은 100% 부족한 상태입니다. 백신, 항생제, 심지어 의사들이 사용할 장갑이나 거주도 없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필요한 의약품과 침대 시트, 심지어 방을 밝힐 램프까지 직접 가져가야 합니다. 1달러. 그것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월 최저임금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평균 월급이 얼마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이 비디오를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매력적으로 변하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붕괴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베네수엘라는 가장 중요한 4개의 미인 대회에서 24개의 타이틀을 차지했으며 그중 7개의 미스 유니버스, 6개의 미스 월드, 9개의 미스 인터내셔널, 2개의 미스 어스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미용 교육과 성형 수술을 보조하여 비대칭을 고치는 코 수술이나 가슴 확대 수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인당 성형 수술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이며 연간 85천 건 이상의 가슴 확대 수술이 이루어집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외모를 우선시하며 이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고통 사이에 기이한 대조를 만들어냅니다. 빈번한 정전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베네수엘라의 반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동계층 지역에서는 해가 지면 사람들은 의자들을 인도에 내놓고 스피커를 설치하여 이웃들과 함께 모입니다. 전기가 없다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은 손전등, 촛불 또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LED 스트립을 이용해 밤 늦게까지 파티를 이어갑니다. 음악은 모든 곳에 울려 퍼집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발코니나 자동차 보닛에 걸려 좁은 거리에서 레게톤, 살사, 메렝게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퉁이에서 술을 돌려 마시며 춤을 추고 웃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의자들을 내놓고 바람을 맞으며 도미노를 치거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씩 그들은 인도에 석탄 그릴을 설치해 고기를 구워 거리에서 소박한 피크닉처럼 저녁을 나누기도 합니다. 중산층에게 밤은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집니다. 그들은 보안이 철저한 아파트 단지에서 모여
바와 라운지에서 일반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이곳의 우아한 공간은 정통 칵테일과 라이브 DJ가 외부의 혼란을 잠시 잊게 해줍니다. 고급 장소들도 전력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많은 소유자들은 음악과 분위기가 멈추지 않도록 예비 발전기를 준비해둡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전 중에도 계속 파티가 이어지는 거리 파티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댓글에 간단히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큼이나 하단의 하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는 제게 약간의 추가 수입을 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베네수엘라는 복권에 열광하는 나라입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실업, 어려움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복권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트리플이라는 3자리 숫자 복권으로 하루에 최대 3번까지 추첨이 있습니다. 복권은 식료품점과 신문 가판대, 거리의 상인들까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열광은 단순히 복권을 사는 것을 넘어섭니다. 불운한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블랙 숫자를 사용합니다. 이상한 번호판을 보면 그것이 행운의 숫자가 됩니다. 꿈에서 본 사람이나 동물, 사고를 숫자로 바꾸는 꿈 해석 차트도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복권 번호 예측을 전문으로 다루며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메일 번호와 결과를 토론합니다. 이는 절박함과 희망으로 가득한 전 국민적인 중독입니다.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5,000를 준다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하나를 방문하실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 다음 섹션을 보고 나서 댓글로 답을 남겨주세요. 여기 여행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포브스 어드바이저 조사에서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100점 만점에 100점을 받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싱가포르는 100점 만점에 0점을 받았고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었습니다.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살인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192명이 살해됩니다. 일부 주는 50건 이상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 중 23가 카티아 지구에서 발생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범죄, 시민 불안, 납치 및 임의의 법 집행을 이유로 베네수엘라 전역에 4단계 여행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폭동, 시위, 소매치기, 납치 및 거리에서의 총격전은 일상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총알 껍질이 마른 나무십처럼 거리에 흩어져 있습니다. 시민들은 약 600만 자국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친정부 무장단체인 콜렉티보스는 오토바이를 타고 군중에게 총을 쏩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아마도 생명보험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카라카스의 중심에는 다윗 타워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베네수엘라의 금융 상징이 될 예정이었던 45층 높이의 거의 200m짜리 마천루였습니다. 1990년대 초 금융 재벌인 다윗 브릴렌부르크가 건설을 시작했지만 은행 위기가 일어나고 브릴렌부르크가 사망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수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유일한 고층 슬럼이 태어났고 거의 3,000명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자체 규칙을 만들고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며 보안을 관리하고 서로 돕는 등 실제 주거지처럼 운영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혼돈 속의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타워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타내었지만 베네수엘라의 교도소는 그 반대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일반 교도소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교도소로 불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죄수들이 모든 것을 스스로 운영하며 공간을 나누고 규칙을 만들며 삶을 작은 사회처럼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요금을 징수하고 구역을 나누며 교도소 내에서 축제, 콘서트, 파티를 열었습니다. 일부 구역은 조명, 음악, 활기찬 파티로 밤클럽처럼 꾸며졌습니다. 경비원들은 외곽에만 배치되며 교도소가 독립된 세계로 운영되는 것을 방치했습니다. 가족들은 자유롭게 방문하며 물품을 가져오거나 심지어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베네수엘라의 부족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 단어는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과 카리브해 섬에 살았던 카리브족에서 유래되었습니다. 15세기 후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카리브족이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부 유럽인들은 그들이 적을 솥에 끓여 먹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카리브족이 실제로 인육을 먹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두려움을 퍼뜨리고 전사 정신을 강화하려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아마존. 우림 깊숙한 곳에는 현대 세계와 거의 단절된 야노마미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미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원주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야노마미족은 야노 또는 샤보노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형 공동체 집에 살며 일부는 최대 400명이 거주합니다. 중심 지역에서는 의식, 축하, 놀이 및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며 매일 저녁마다 작은 정글 축제가 열립니다. 야노마미족의 문화는 외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묻지 않고 대신 화장 후 재를 갈아서 물이나 바나나 수프에 섞어 마십니다. 이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서구의 죽음과 추모에 대한 이해를 도전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서부 베네수엘라의 바리 부족은 독특한 결혼 풍습으로 세계를 매료시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것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각 남편은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모든 자녀는 그들을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들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습니다. 바리족은 강한 자녀는 한 사람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 다처제 시스템은 확장된 가족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사회에서는 흔히 얻을 수 없는 지원과 안전을 제공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감정 표현이 강한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을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 아니라 진심 어린 애정의 표시로 여겨집니다. 커플들이 공개적으로 키스하거나 손을 잡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원에서 젊은 연인들이 키스를 하면 노부부들도 미소를 지으며 고백합니다. 이런 감정의 개방성은 사람들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문화를 만들어내며 진정한 연결을 사회적 구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몸짓 언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괜찮은 오케이, 손짓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음란하고 성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가게나 시장에서 이를 사용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두는 것은 꺼져 또는 사라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차림은 베네수엘라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복장은 품위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주름진 반바지나 슬리퍼는 일부 가게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여전히 잘 다림질된 폴로 셔츠를 입고 있으며 나이 든 여성들은 립스틱 없이 집을 나가지 않습니다. 일부는 정전 중에도 촛불로 머리를 스타일링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사람들 중 87%가 타인을 의복을 통해 평가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밝은 느낌을 위해 노란색을 입으려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노란색은 불운을 상징한다고 여겨져 중요한 행사에서 피하는 색입니다. 또한 재밌는 항공 전통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착륙하면 승객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 전통은 한때 오래된 활주로에서 국내 비행이 자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원활한 착륙은 축하할 만한 일이었고 박수는 조종사에게 위험한 비행을 견디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성스러운 주간이나 선거 기간 동안 베네수엘라는 알코올 판매와 소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경찰은 술을 압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금지 기간에 밀봉되지 않은 술을 가지고 있으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에서 술 없는 시즌을 만들어 많은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된 시기에 맥주를 여는 것만으로도 범죄자가 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일부 유연한 상황에서는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특정 규칙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주요 버스 정류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운전자가 집 가까운 곳까지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정부 직원들이 급한 경우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우선 처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융통성은 경직된 관료주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모토택시라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대신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빠르게 가야 할 때나 교통체증이 심한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이 시스템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계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무모하게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토택시 시스템은 어려운 환경에서 베네수엘라 사람들의 창의적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동성 결혼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금지된 것도 아닙니다. 주요 도시들에서는 동성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LGBT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만나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베네수엘라에서는 동성애 혐오와 차별이 더 이상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 않으며 현대 사회는 점점 더 개방적인 시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용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기회가 결정되지 않는 포용적인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팅을 하며 교회에 가는 크리스마스 전통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카라카스에서는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아침 일찍 거리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미사데 아기날도라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미사에 참석합니다. 이들은 축제 의상과 산타 모자를 쓰고 일부는 천사나 산타클로스로 분장합니다. 그들은 드럼, 나팔, 사탕을 들고 즐거운 소리와 색으로 퍼레이드를 만듭니다. 아이들은 큰 발가락에 끈을 묶고 창문 밖으로 내걸어 지나가는 롤러스케이터들이 그것을 당길 수 있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는 종교적인 헌신과 즐거운 공동체 정신을 결합하여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듭니다. 롤러스케이팅 전통은 평범한 거리를 마법처럼 변하게 만들어 신앙과 즐거움이 베네수엘라 방식으로 교차하는 특별한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베네수엘라 음식을 대표하는 요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레파입니다. 아레파는 아침, 점심, 심지어 늦은 밤 거리의 가판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레파는 흰색 또는 노란색, 옥수수 가루로 만든 둥근 케이크로 그릴에 구워지거나 기름에 튀겨져 바삭해진 후 다양한 속재료로 채워집니다. 아레파의 특별함은 레시피 자체가 아니라 그 끝없는 변형 가능성에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아레파에 여러 가지 속재료를 넣어 먹습니다. 치즈, 잘게 썬 소고기, 아보카도를 곁들인 치킨, 해산물, 검은 콩 등등. 그중 일부는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레이나 페피아다는 1950년대 베네수엘라 미인 대회 우승자를 기리기 위해 치킨과 아보카도를 넣은 아레파입니다. 카라카스에서는 아레페라는 가게들이 24시간 열려 있으며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아레파는 언제 먹어도 이상하지 않은 음식입니다. 아레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으로 옥수수 가루로 감싼 문화 그 자체를 대표합니다. 만약 아레파가 베네수엘라의 대표적인 빵이라면 파벨론 크리올로는 베네수엘라 음식의 진수입니다. 이 전통적인 요리는 가족 모임과 축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파벨론 크리올로에는 토마토 소스에 조리된 잘게 찢은 소고기, 흰 쌀, 스튜된 검은 콩, 얇게 썬 튀긴 바나나가 함께 제공됩니다. 이 조합은 맛의 균형이 완벽하고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색이 유럽, 아프리카, 원주민 문화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필수 음식은 카차파입니다. 카차파는 갓 갈은 옥수수로 만든 두꺼운 팬케이크로 양면이 황금색으로 구워져 반으로 접혀 부드러운 녹은 치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카차파는 자연스럽게 단 옥수수 맛이 나며 짭짤한 치즈와 잘 어울려 베네수엘라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거리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 아침 식사로 즐기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전 국가가 함께 모여 하야카를 만듭니다. 하야카는 베네수엘라의 가족 단합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베트남의 반초음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야카는 바나나 잎에 쌓여 옥수수 반죽과 소고기, 치킨, 올리브, 건포도, 향신료로 가득 찬 혼합물을 넣고 만듭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여러 명이 모여서 하야카를 함께 만들며 음악을 틀고 이야기를 나누며 연말을 맞이하는 소중한 의식으로 즐깁니다. 지역마다 레시피가 다르지만 하야카는 가족과 함께 만들어야만 진정으로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엔젤 폭포입니다. 이 폭포는 높이가 거의 1km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10배가 넘습니다. 물은 아우얀테 부이산 정상에서 떨어지며 이곳은 이웃초 500m 이상의 고도에 있는 거대한 사암 고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물이 실제로 지면에 닿지 않고 공중에서 증발되어 안개처럼 계곡을 덮는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안개에 비추면 무지개로 굴절되어 폭포가 정글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일럿 지미 엔젤은 1930년대 비행 중 길을 잃고 이곳을 발견했으며 이 폭포는 그의 이름을 따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에도 불구하고 엔젤 폭포에 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행자들은 긴 배를 타고 추른 강을 따라가고 밀림 속에서 트레킹을 하고 벌레 소리 속에서 하룻밤을 캠핑한 후 아침에야 구름 속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물의 벽을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숲을 떠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 중 하나인 카나이마 국립공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벨기에만큼 큰 면적을 자랑하며 수십억 년의 역사를 지닌 거대한 평평한 바위 형성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지역 전체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입니다. 강이 높은 절벽 사이로 구불구불 흐르고 끝없는 녹색 숲이 지평선까지 펼쳐집니다. 공원의 중심에는 구리빛을 띤 물이 반짝이는 카나이마 호수가 있으며 호수를 둘러싼 붉은 절벽에서 7개의 작은 폭포가 떨어집니다. 풍경이 완전히 바뀌고 싶다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인 모로코이 국립공원으로 가보세요. 이 천국 같은 곳은 수백 개의 작은 섬과 백사장이 수정처럼 맑은 투르코이스 색 바닷물에 흩어져 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가까운 이곳은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작은 보트로 몇 분이면 개인 섬을 찾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습니다. 수면 아래에는 다채로운 산호초 생태계가 있으며 열대어, 불가사리, 바다 거북들이 우아하게 헤엄칩니다. 6월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하면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축제 중 하나인 산 후안 축제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축제는 세례자 요한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3일 동안 거리는 북, 음악, 열정적인 춤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드럼 리듬에 맞춰 사람들이 춤추는 바일데 로스 탐보레스로입니다. 이 축제에서는 사회 규범이 거의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노동자, 농부,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까지 3일 동안 왕이 되어 상류층을 비웃거나 장난을 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시적인 사회적 역전은 경제적 계층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함께 축하하는 해방감을 제공합니다. 이 축제는 베네수엘라의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를 상기시킵니다.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축제는 야레의 춤추는 악마들입니다. 이 축제는 코르푸스 크리스티 날의 샌프란시스코 데 야레 마을에서 열리며 유네스코가 인정한 인류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이날 수백 명의 남자들이 빨간 마스크와 꼬불꼬불한 뿔을 달고 다채로운 의상을 입고 거리를 춤추며 행진합니다. 하지만 이 춤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하며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면 악마들은 교회로 향하여 그곳에서 경배를 합니다. 종교적인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이 축제는 활기찬 거리 카니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음악, 춤, 전통적인 가면 만들기가 전시됩니다. 2월에 방문하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상 축제인 엘 칼야오 카니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 칼야오 도시는 19세기 금광지대로 카리브해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들면서 남미에서 가장 다채로운 카니발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축제 동안 거리는 색깔과 음악, 춤으로 폭발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결국 불가능한 역경을 이겨낸 인간 정신의 승리입니다. 한때 부유했던 나라의 붕괴부터 독특한 문화적 적응의 등장, 고대 부족의 지혜에서 현대 생존 혁신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는 경고이자 영감을 주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15개의 놀라운 사실들은 우리가 돈을 세지 않고 무게를 재는 나라, 경제 붕괴 속에서도 미인 대회가 계속 열리는 나라, 롤러스케이팅으로 교회에 가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나라, 그리고 죄수들이 교도소 내에서 자신만의 사회를 만드는 나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실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놀라웠나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절에 공동체와 문화가 여러분을 도왔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관점과 경험을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벨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지원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